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시리즈 마지막 편이네요. 실손보험 관련돼서 세 가지 질문 따로 체크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실손보험료는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네, 그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뭐 입원 의료비가 3천만 원 있는 분들, 아니면 상해 일반 상해 의료비 그거 1,000만 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가입 금액 낮은데 갈아탈까요? 이런 질문도 가끔 받고요. 그 다음에 내 보험 실손 80세 만기인데 이거 100세 만기로 전환할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은 내 실손 보험료가 비싼 이유 뭐겠습니까? 왜 비싼 거예요? 좋으니까 비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착한 실손이 저렴하고 1세대 실손이 좀 많이 비싼데 그 이유는 병원에 가보면 합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나중에 퇴원해서 보험 청구서를 받고 의료비를 계산을 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그때 차이가 크다라는 거를 알아요.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이 보험료가 비싼 첫 번째 이유는 좋으니까 비싼 거고요. 두 번째는요, 착한 실손은 갱신 주기가 1년이에요. 반면에 1세대 실손은 갱신 주기가 5년이고요. 2세대 실손은 3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딱 실손을 비교를 해봤는데 내 1세대 실손 2009년 실손을 갖고 있는데 17,000원이야 실손이. 근데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면 12,000원이래요. 그러면 막 차이가 한 절반 가까이 나는 것 같죠? 근데 그 1세대 실손은 뭐냐? 5년 동안 안 올라요. 보험료가. 5년 동안 안 오른다고. 반면에 요 착한 실손은 어떻게 된다? 1년마다 오른다고요. 그러면 절반 이상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 착한 실손이 1년마다 갱신되는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한 20% 차이 날란가요? 그 정도. 여기는 보니까 10%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요거는 1세대 실손이 아니라 2세대 실손이니까. 두 번째 내용은 비싼 이유, 갱신 주기가 길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독 실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나는 실손만 필요해서 가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엔 단독 실손만 가입이 안 됐다고. 그래서 종신보험 주계약 2천만 원, 실손은 10,000원인데 종신보험 주계약 2천만 원이 6만 원인 그런 상황. 통합보험이 뭐 한 5만 원 막 이렇게 되는, 실손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건강하고 이게 막 이제 그 원치 않는 담보들이 너무 많다. 나는 실손만 생각해서 이걸 가입했는데 그러면 실손 전환,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기 종합보험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더군다나 뭐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적립금이 들어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적립금은 사실 보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말 그대로 적립해 놓는 거예요. 근데 특정 시기에 이 실손이 갱신이다 보니까 안정화 뭐 자금이다 이래갖고 이걸 의무적으로 몇 프로 이상 부과를 해야 됐을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가 아니라면은 콜센터에 전화하셔갖고 낮출 수 있는지 없앨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적립금을 가입한 지 뭐 한 7년 이상 된 거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비는 이미 다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자가 불이가 됩니다. 근데 7년 전에 가입했던 이자율은 지금보단 조건이 유리할 겁니다. 사업비 다 빠진 개념이고 하니까 막 너무 꼴배기 싫게만 보지 마시고 갖고 계시다가 보면은 언젠가 이 돈에서 실손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되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러니까 막 보험회사가 아무리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고는 하나
아무런 명분 없이 이거를 막 갖다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얘도 나름의 쓸모가 있으니까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 실손 보험료가 비싼 이유 첫 번째 좋으니까, 두 번째 갱신 주기가 기니까, 세 번째 단독 실손이 아니라서, 네 번째 적립금이 있으면 적립금 때문에 비싼 겁니다. 다 나름의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가입 금액 낮은데 갈아탈까? 제 경우에는 저는 갈아탔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에서 5천만 원짜리로.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증권을 봐보면 일반 상해 의료비 1천만 원. 이거 실손이거든요. 그리고 질병 입원 의료비 1억 원. 그 다음에 뭐 질병 통원 의료비 뭐 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실손이 흔히 말하는 1세대 실손. 자, 일반 상해 의료비는 내가 입원을 했느냐 통원을 했느냐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한 사고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보상 범위가 지금 나오는 상해 실손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다리 접질려 갖고서 목발사잖아요. 지금 실손에서 안 줘요. 여실손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줍니다. 교통사고 나갖고서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실손에서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 나옵니다. 좋아요. 이거를 그냥 없애는 건 아깝다. 너무 아깝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 가다가 절벽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서 크게 다쳤다. 에? 이거는 뭐 누구한테 내 치료비를 내놔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순전히 내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치료비가 치료 기간도 길어질 거고 치료비도 많아질 수 있는데 1,000만 원이면 좀 약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경우 낮은 거 사실이다. 근데 해지하고 갈아타기에는 아깝다. 왜? 좋으니까.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상해 의료비만, 상해 실손만 추가로 가입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셔라. 근데 예전 같지가 않아갖고 지금 받아주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받아주지만 나중 가서 또 안 받아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안 받아주는 회사지만 또 나중 가서 받아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원 의료비 3천만 원, 통원 의료비 10만 원. 낮죠? 예, 추가 가입 고려해 볼 만한데 이런 경우는 이거보다 더 찾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중복가입 동의서라는 거를 쓰면 중복가입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회사도 거의 없어요. 몇 개 회사 있을까 말까 합니다. 예.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내 실손 80세 만기다. 보통 80세 만기인 실손이 뭐냐면 3천에 10. 입원 의료비 3천만 원에 통원 의료비 10만 원인 경우는 거의 만기가 80세까지만 갱신되는 경우가 많아요. 100세 실손으로 갈아타야 될 거 아니냐? 일리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한번 해보면 이 갱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80세 시점에도 내가 실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때의 올라간 위험률에 대한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물음표죠. 근데 80세 이후에 생존해 있으면 병원 갈 일 그때부터 제일 많아질 거 아니에요? 실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야 우리 지난번에 노후 실손 전환 뭐 이런 제도가 있다며 이런 거 고려하면 80세 이후에도 좀 갖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신다라면은 100대 만기 전환 고려해 보실만 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모든 게 그렇듯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고려해야 될 것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가입했던 실손이 첫 번째 실손이었어요. 80세 만기였고 아까 보셨던 입원 의료비 3천에 통원 의료비 10만 원만 받는 거였습니다. 대신에 자기 부담금 없었던 괜찮은 보험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살다 보니까 야 이거 3천만 원은 약하다. 통원 의료비 10만 원도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보험이라는 게 뭐 자기 부담금 5천 원만 있고 자기 부담금 10,000원인 거는 안 좋다. 이런 작은 사고나 질병에서의 혜택보다는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저는 이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늘어난 실손으로
11년도에 아마 갈아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갈아탔었던 이유는 사실 실손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갈 거 예상 못 했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재가입 조건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갈아탄 거였고, 현재 제가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는 데에 가장 큰 고려사항은 재가입 조건이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뭐 일단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뭐 시리즈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상품이고 실손이 미래지향적 상품이기 때문에 결정이 더 어렵다. 지금 한 결정이 옳고 그름은 언제? 나중에 앞으로 봐야 하니까. 임팩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보험을 결정해 주는 게 더 어렵다. 왜냐하면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되는데 제 보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막 이런 것 때문에 적립금, 나 적립금 나 3만 몇천 원씩 내는 거 보장도 못 받는, 나 정말 꼴보기 싫어. 아니, 나 실손만 가입했는데 왜 종신보험에 주계약에 2천만 원을 넣어가지고서 실손은 12,000원인데 종신으로 3만 몇천 원을 내게 만든, 나 꼴보기 싫어. 나 이거 80세 만기인데 괜찮을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그냥 갈아타요. 그냥 착한 실손으로. 그러다 병난다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험은 왜 드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려고 가입하는 거라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나봐야 아는 거지.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거면은 그냥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시고 잊어버리세요. 마음 편하자고 가입하는 게 보험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실손 저도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 실손 시리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